검찰이 원하는 진술, 예를 들면 조국으로부터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준 장학금은 내가 잘못 준 거다, 잘못된 일이라고 진술을 하라고 하다든지, 조국으로부터 장학금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인정하라는 진술을 하라든지, 이런 것도 수차례 받았고, 그 과정에 모욕감과 비난도 받아서 정신적인 고통을 상당히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었습니다. 2차, 4차 때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 불법 형량 거래에 제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벌금형 약식 기소로 선처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 노한중 원장님이 그 제안을 거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사 3차, 4차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인격 말살적인 폭언과 검사가 뒤로 돌아와서 의자를 끌어내겨가 귓가에다가 잘못을 인정하라, 원하는 진술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몇 번씩이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조민에 대한 장학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조작 날조 범행에 대해서 이른바 2019년 8월경 조국 사태의 조국 사건을 담당하는 윤석열 사단의 조작 날조 범행에 대해서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당사자 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예, 저는 전 부산의료원장 노환중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수처에 고소하려는 요지는 공정과 상식의 바탕을 둔 증거 수집, 그리고 그 과정은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검찰이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또 실체와 다른 허위 내용을 공소장에 적고 또 실제로 재판정에서 PPT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그 첫째, 그 허위 내용의 PPT 자료 발표가 서너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조민 학생에게 장학금 준 것을 비밀로 하라, 이런 PPT를 발표했는데, 제 핸드폰 포렌식 자료에서도 어디서도 그런 말을 제가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학금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칙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100여 명 이상의 학생과 부직 교수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수여했습니다. 비밀로 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내용도 없는데 그런 PPT를 발표했는데 왜 그렇게 발표를 재판정에서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유리한 증거 자료도 적극적으로 은폐했습니다. 2017년 1학기 4월달 장학위원회 회의록, 이 장학위원회에서 조민 학생에게 장학금 주는 것은 성적이 안 좋으니 좋지 않다라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었는데, 그 장학위원회 회의록을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부 장학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른다고 재차 확인하는 2018년 1학기 장학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학위원회 회의록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이 찾아다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세 번째, 또 저하고 조민 학생하고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유리한 문자 내용 2개만 딱 빼고 제출하였습니다. 포렌식을 했으면 다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피고인의 결정적으로 유리한 그 문자 내용을 삭제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세 번째,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으면서 어전 원장의 참고인 진술 조서와 장학금 담당하는 학생과장의 진술 조서 내용이 완전히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어 전 원장의 검찰에 유리한 증거 내용만 재판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과연 검찰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왜 그랬는지 정말 궁금해서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좀 바뀌는 얘기를 희망합니다. 1, 2심 재판부는 재판을 1심과 2심을 받으면서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4월 달에 어 전 원장과의 만남이 아니다라고 인정했고, 일부는 또 재판부가 회피를 했습니다. 또 일부는 검찰의 소명 자료를 받아서 검찰이 누락은 했지만 고의는 아니다, 이렇게 검찰의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수처를 통해서 왜 그렇게 누락이 됐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이하 한동훈 등 특수부 검사들은 2019년 8월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냥하기 위해서 노환중 원장을 중간 매거물로 취급하면서 증거 은폐, 조작, 그리고 불법적인 형량거래 제한의 회유, 폭언, 폭협박 등 인격 말살적인 불법 수사 등 범죄적 수단까지 총동원한 최악의 극악한 국기문란 국사법입니다. 이에 정당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그 고소 사실 중에 노환중 원장님에 대한 독직 폭행에 대한 고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조사받으면서 모멸감을 느꼈고 폭행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하시죠. 예, 수십 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억박하고, 심지어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 예를 들면 조국으로부터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준 장학금은 내가 잘못 준 거다, 잘못된 일이라고 진술을 하라고 하다든지, 또 조국으로부터 장학금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인정하라는 진술을 하라든지, 이런 것도 수차례 받았고, 그 과정에 모욕감과 비난도 받아서 정신적인 고통을 상당히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었습니다. 특히 4차 조사에서는 거기는 지금으로도 너무 괴롭기 때문에 여기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연할 점이 있다면 노환중 원장님이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회 변호사가 각각 있었습니다. 2차, 4차 때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 불법 형량 거래 제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벌금형 약식 기소로 선처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 노환중 원장님이 그 제안을 입회 변호사로부터 듣고 그 사모님과 상의를 한 끝에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렸으면서까지 어떤 사실을 있는 걸로 진술할 수는 없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제안을 거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사 3차, 4차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인격 말살적인 폭언과 그리고 차마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게도 검사가 뒤로 돌아와서 의자를 끌어내겨가 귓가에다가 잘못을 인정하라, 원하는 진술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몇 번씩이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권력의 유형력의 행사, 위법한 행사로 독직 폭행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